안녕하세요. 맹추호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타임머신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타임머신 꿈꿔본 적 있으시죠? 과거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이십니까? 10년, 20년, 30년 그때로 돌아간다면 제가 오늘은 그때로 돌아간다면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과거로 돌아가면 어떤 것을 할까라는 것을 봤더니요. 의외로 제가 생각한 거랑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1위가요. 30%나 되는데요. 공부하기예요. 저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공부하기였습니다. 그 외 것들을 보니까요. 취미 활동, 전공 바꾸고 싶고, 연애, 실컷 놀기, 가족하고 시간 보내기, 평범한 시간을 벗어나서 일탈하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노라 하는 곳에서 취업하기, 개인 사업으로 대박나기. 자, 보면서 약간 나랑 공감되는 것도 있다, 공감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놀라운 것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는요, 이게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게 훨씬 더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후회 없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그러면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의외로요. 공부, 연애, 실컷 놀기였었어요. 재밌지 않나요? 저랑은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미래에 만약에 도달했을 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아마 이런 것을 할 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보험으로 10년, 20년 이렇게 돌아간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재 내 증권에 있는 것 추가로 아니면 없는 것을 더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보험 아니면 뇌나 심혈관 보험, 입원비 보험. 입원비 보험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안 좋다라고 해서 과거의 입원비를 너무나 많이 좋아했었죠. 그래서 입원비 보험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수술비 보험. 지금도 많이 선택할 수 있고 오히려 수술비 보험은 과거보다 현재가 더 좋은 것도 많이 있겠죠. 또 한번 볼까요?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장이 되는 것과 현재 보장이 되는 것이 좀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갱신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보험료나 이런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유장애 보험은 어떨까요? 후유장애 보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상해고요. 하나는 질병입니다. 상해 후유장애는 지금도 많이 가입할 수 있는 형태이긴 하죠. 근데 질병 후유장애는 어떨까요? 좀 가입하기 어려운 보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력적인 보험이죠.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지금도 선택이 가능한 보험일 수도 있고 이미 늦은 보험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종신보험의 기능을 봐도 지금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연금보험. 정말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금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보장에 관련된 거고요. 오로지 연금보험에 관해서만은 저축이죠. 내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 과거에 했으면 가장 좋을 거지만 지금 해도 늦지 않은 보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선택하셨나요?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실지 잠깐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선택해 보세요. 나는 어떤 것을 꼭 과거로 돌아가면 준비해야겠구나. 제가 그 선택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면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만성질환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외에도요, 보시면요. 이러한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들이죠. 고혈압 가장 많습니다. 당뇨도 많고요. 고지혈증도 많이 있는데 관절염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관절염이 많은 이유는요. 우리가 뼈는 노화가 되면 될수록 많이 쓰면 쓸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기계도 많이 쓰면 나빠지는군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는 이러한 만성 질환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성 질환이 걸리면 그런데 왜 안 좋냐면요. 보험회사는 이미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싫어합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성질환을 그러면 연령대로 한번 구분을 해보니까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만성질환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60대 이상 분들은요. 그러면 60대 이하 분들을 한번 볼까요? 60대 이하는 그러면 만성질환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일 텐데 보시는 것처럼요. 60대 이하도 만성질환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의학기술이 발전되면서 내가 몰랐던 질환에 대해서도 일찍 알게 되고요. 발견하게 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요. 이처럼 만성질환은 조기에 발견되고 치료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험으로 보면요. 만성질환이 생기고 내가 이미 치료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보험의 혜택이 아니라 가입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성질환이 생기기 전에 내가 보험을 선택해야 될 것들 결정하셨나요? 앞에서 본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골라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선물 상자처럼 많은 내가 보험의 혜택을 누린다면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1번을 꼽자면요. 저는 질병 후유 장애를 꼽습니다. 질병 후유 장애는요. 고혈압만 있어도 당뇨가 있어도 고지혈증이 있어도 수술한 경력이 있어도 입원한 경력이 있어도 거절을 많이 했던 보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보험 중에서 나중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보험으로 우선순위를 본다면 질병 후유 장애. 자, 오늘은요. 과거로 돌려가는 그런 보험입니다. 내가 병력이 있어도 입원한 이력이 있어도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어도 바로 질병 후유 장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태까지 없었던 보험이고요. 질병 후유 장애 왜 선택해야 되는가? 이제 과거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질병 후유 장애가 주는 혜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중대한 질환에 걸렸을 때 암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절제를 했을 때도 이미 30에서 50%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암이 발병률이 가장 높다는 건 아시죠? 이 외에도요, 뭐 투석을 한다든가 했을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내 신체가 어딘가가 안 좋아서 눈이 나빠졌을 경우도 5% 이상이 잘 안 보인다, 냄새를 잘 못 받는다, 귀가 잘 안 들린다. 모두 다 질병 후유장에서 보장받을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안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절 기능 그리고 척추 기능이죠. 이런 척추 기능에 대한 장애도 역시 질병 후유장에서 받을 수 있고 요즘에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은 많이 생기셨죠. 임플란트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발치입니다. 발치하는 경우에 5개 이상의 발치를 하면 치아 결손으로 인해서 5% 후유장애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암하고 또 다른 의미로 장수 시대에 많이 준비해야 되는 보험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1번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입니다. 그러면 치매 보험이 아니더라도 질병 후유장에서는 치매 척도에 의해서 2점, 3점, 4점 모두 다 보상이 가능한 추가적으로 가능한 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입니다. 이처럼 질병 후유장에는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해당되는 여러 가지를 반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3%에 보장받고 30%, 50%, 80% 무려 10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바로 질병 후유장입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내가 장수한다면 꼭 필요한 보험 중에 하나는 질병 후유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물 상자처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병 후유장애를 포함해서요. 그러면 한 가지만 아니라 우리가 유병자분들 중 그중에서 오래 산다라면 가성비가 안 좋다고 이야기했던 것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꼭 담았으면 좋겠던 것들 한번 담아봤습니다. 일단 질병, 재해 모두 후유장애를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술비. 우리가 장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술입니다. 하기 때문에 수술비, 입원비는 어떨까요? 물론 입원비가 과거에 많이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가성비가 안 좋은데 일반 입원비와 상급 종합병원 입원비로 구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요.
첫날부터 5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3일, 4일만 상급병원에 뭐 검사를 하기 위해서 1일, 2일만 입원한다고 해도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상급 종합병원을 11년도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응급실 내원비입니다. 응급실 내원비 뭐가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요즘에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가면요. 응급실을 찾아갔을 때가 오히려 진료가 좀 빠른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말이라든가 쉬는 날 병원을 가려고 하면 응급실을 통하지 않으면 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응급실을 통해서 내가 병원을 가는 경우 횟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응급 비용은 중요한 보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면은 내가 가성비도 좋고 과거로 돌아가서 선택 못했던 것들 포함해서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자, 보험료도 중요하겠죠. 30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그중에서 45세부터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병후유장애 보험료를 보면 물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좀 더 저렴할 테니까 45세로 봐도요. 3만 원대고요. 50세로 봐도 4만 원대. 그리고 51세부터는 보장이 질병후유장애는 2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는 2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6만 원대입니다. 앞에서 본 내가 선물 상자 같은 보험을 다 선택했고 그중에서 건강할 때만 가능한 질병 후유장애를 필수로 내가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입 기준으로 보면요. 30세부터 80세까지 가능하고요. 갱신 주기는 10년, 20년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본 거는요. 앞에 예시도 20년 갱신이었습니다. 20년 갱신 동안 내가 한다라면 보험료 자체도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사 유형 같은 경우는 간편 심사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유병자 보험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325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3개월 이내, 2년 이내, 5년 이내 내가 해당만 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예시 드린 거 외에도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보험은 다른 것들도 담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선물 상자처럼 과거로 갔을 때 꼭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만 준비를 해봤는데 추가적으로 내가 만약에 준비를 했을 때 암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암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고요. 요즘에 표적화감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선택을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혈관 질환이 나는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혈관 질환도 나에게 없는 혈관 질환을 선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진단비가 아니고 나는 수술비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혈관 질환에 관련된 수술비도 준비를 별도로 해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입원이나 수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거 외에도 내가 입원비라든가 아니면 수술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 담을 수 있는 유병자 보험, 그중에서도 그전에는 선택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것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질병 후유장애 아마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